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에서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됐는가? 그렇죠?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는 피크아웃을 찾는가?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중요한 퀘스천인데 많은 애널리스트의 고민은 물가가 피크아웃을 찾는가? 이 질문일 것이다. 대답은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달려있다는 답이 일반적이다. 즉 유가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바이든이 사우디에서 가져올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서로 얘기가 잘 된다면 피크아웃 그림도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 경제지표 하나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이목을 쏠린 적이 없죠. 이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흘러가는 경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이른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과는 거의 모든 예상 수준을 넘는 CPI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전월 대비 1.3%나 올랐고 전년 대비 9.1%나 상승해서 사전 전망값들 모두 최고치를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프라이즈 형태로 CPI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원인 중에서 단연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 중에서도 우리가 차량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그, 그 에너지가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단연 에너지가 물가 급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전월비에 7.5%나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비라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YOY로 아니라 MOM. 전월비에서 7.5% 오르는 거. 이 가솔린 가격이 12.2%나 상승하는 게 물가가 전년 대비 9.1%나 상승하는 그러한 원인이 됐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게 피크아웃인가 하나 하고 다음 달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또 우리가 퀘스천을 좁혀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9.1%라는 숫자에도 놀랐지만 생각보다 물가 상승세가 다른 분야에서도 견조하다는 점이 또 한 번 놀랐다는 거죠. 에너지 부분만 잡으면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비에너지 부분, 즉 수요층 물가 상승폭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점은 시장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지금 물가 9.1%에 강하게 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복잡한 숫자 중에서 이게 이제 YOY로, YO아니라 MOM으로 전월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에너지에서 여러 가지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전월 비해서 어떻게 올랐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11.2, 가솔린 가격이 11.2나 올라가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월도 그렇고 그 전월도 그렇고 이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수치적으로 그리고 속살을 까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쉽게 하락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서 이 WTI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꺾어줄 것이냐. 이게 다음 달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CPI의 예측치의 핵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시장은 패드가 금리 인상을 100bp를 할 것이냐, 75bp를 할 것이냐, 또 이러한 마이너티한 문제로 엮여 있습니다. 이는 패드의 역할론이 다시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했죠. CME에서 발표한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FOMC는 75bp 인상 확률이 92%에서 22% 떨어졌고 반대로 100bp 인상 확률이 7%에서 78%까지 상승을 한 거죠. 서로 반대로 된 거죠. 처음 보는 온빅이 시장에 전망되는 온빅은 100bp를 이야기하는 거죠. 캐나다 중앙은행의 컨센서스 75bp를 넘어서는 100bp를 깜짝 인상한 점도 미국도 100bp를 인상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두 가지죠. 서로 조금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이렇게 캐나다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100bp를 올리면서 미국이 100bp를 올릴 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한 번에 크게 올리고 심리를 확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주말 금요일 정도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100bp는 과하다.
75bp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사이에서 이제 반반의 의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bp를 올리고 확 깎아버린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가정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100bp에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시장에 100bp를 하지 않고 75bp를 한다면 여전히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러한 의미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100bp 금리 인상이 훨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채권 시장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75bp를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가 빠지면서 역전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18bp까지 역전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금리 인상을 충분히 반영시켜 왔다고 생각하지만 100bp 인상 의견이 급부상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통제가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죠. 반면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측이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장기 금리에 지금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 이 가능성이 높게 아주 강하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금리가 빠지고 2년짜리가 올라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장기채에 대한 추가 하락 여지가 여전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 CPI 발표 당시 충격은 상당 부분이 금요일날 되돌려진 모습을 나타내죠. 금요일날 미국과 한국 모두 100bp 올릴 수 있다는 그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고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역전폭이 지금보다 더 강해서 20bp, 30bp까지 더 벌어진다면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응하면 주가는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더 높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졌을 때 미국 경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미국 정부나 페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금리를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미국 정부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CPI를 잡지 않는 이상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 어중간한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야만 미국 시장이 반등의 모습을 확고히 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이 상황이 빨리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제 유가는 확실히 낮아졌죠. 팁스 스프레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낮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속에 있는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10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도 모두 낮아진 모습. 좌우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기대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꺾여 있는 상황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CPI는 과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썩어 빠진 지표이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 기본서를 읽어라고 욕을 얻어먹었지만 이 한마디는 경제학 기본서를 읽은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다음 달 CPI는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바이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구닥다리 통계라는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물가 잡기 의지를 보인 데다 6월 중순 이후 20% 이상 하락한 유가와 각종 곡물, 원자재 가격이 물가 피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헤드라인 CPI, 즉 시장에서 우리에 나와 있는 CPI가 전월비 1.3, 코어 CPI가 0.7%를 차감한 0.6% 정도를 전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비 1.3이었는 이번 달, 다음 달 한 0.6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이는 순수 에너지 곡물 등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달 7월 통계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니까 1.3에서 전월비 대비로 0.6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기저에 깔려있는 코어 물가를 베이시스로 이를 반영하면 다음 달에는 0.3에서 0.5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로 환산하면 8%대 후반 8.67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8월 초에 발표될 7월 물가 지수는 전월비로는 0.3에서 0.5 정도,
그리고 YOY는 8% 후반대니까 8.7 정도, 6에서 7,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궤적은 피크아웃이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바로 꺾이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꺾였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9.1이 피크아웃이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최대의 변수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이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가가 100불 내에서 머문다면 인플레이션 가속은 제한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은 과연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찾는가, 그리고 다음 달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로 숫자로 표현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잠깐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센티이고, 그 센티의 핵심이 사우디와의 협상이 어떻게 달려있는가, 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가. 이미 곡물과 나머지 원자재 가격은 하락 추세로 돌아섰는데 에너지 가격이 더 화끈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드라이빙 시즌에 이게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꺾여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시장은 이미 6개월 선반영을 하는 주식시장은 피크아웃을 쳤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듣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과연 삼성전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중국 롱, 한국 쇼션, 이건 과연 뒤집어질 것인가,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는 뭘 사야 할 것인가, 이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